자,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19강의 1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 소재가 도덕성의 필수적인 감정에 대한 얘기인데, 서양의 거의 모든 철학에서 거의 모든 윤리 이론들은 감정이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삽입되는 문장을 풀 때는 이 주어진 문장에서의 단서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면 앞에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반대의 예시가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심지어 이런 말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저자들조차도 하면,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deny,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감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감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저자들조차도 find a place, 어떤 장소를 발견한다. for them, 그래서 them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감정을 위한, 감정이 있을 자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도덕 심리에 있어서, 도덕 심리라는 것은 도덕에 있어서, 그죠? 도덕성에 있어서 그 감정을 있을 만한 장소를 찾고 있다. 감정은 필수적이다라는 걸 부인하면서도 도덕 심리에서 감정이 있을 만한 자리를 찾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almost all major ethical theories in Western philosophy 하면 서양 철학에서의 거의 모든 주요한 윤리 이론들은 implicate 하면 연루시키다, 관련시키다, 포함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In one way or another,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런 얘기죠. 이런저런 방식으로 감정을 관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양 철학에서의 주요한 윤리 이론에는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다 관련되어 있다. 그죠?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주제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In some of these theories, 이 이론의 일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는, 자, 일부에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특정한 다수의 일부는 some이고 나머지는 others가 되겠죠. 정해진 숫자일 때는 the others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일부 이론에서는 감정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 무엇에? 도덕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들도 있고, 또 다른 이론에서는 they, 이어서 they는 바로 이 감정이죠. 감정은 나, 다음에 에센셜이 빠져 있는 것이죠. 에센셜. 감정은 필수적이지 않다. 도덕에 있어서 감정은 필수적이지 않다.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어요. 자, this, 이것은 또한 적용된다. 하느냐. This is true for 하면, this is true for 하면, 뭐뭐에도 적용된다. 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적으세요. 굉장히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야. 뭐뭐에도 적용되다. 뭐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다 또는 뭐뭐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심지어 칸트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자, 칸트는 누구냐면 who is notorious for야. 뭐뭐으로 악명 높은 이런 뜻이죠. 악명 높은, 뭐뭐으로 악명 높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다, 유명했다 이런 얘기죠. morality, 도덕이라는 것은 depend on reason. 자, 여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정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rather than 하면 뭐뭐라기보다는 sentiment, 감성이죠. 이 sentiment는 여기는 emotion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sentiment, 감성보다는 자, 도덕이라는 것은 이성에 달려있다. 이성에 의존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칸트에게도 이 말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this가 지칭하는 게 바로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2번을 보게 되면 2번 앞에서는 이런 이론도 있어. 도덕이 필수적이다. 아니, 감정이 도덕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이론에서는 그 감정은 도덕이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야. 그러나 자, 감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부인하는 그러한 저자들조차도 자, 이 도덕 심리에서 감정이 있을 자리를,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감정이 서양 철학에 있어서 그 윤리적 이론에 있어서 감정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라는 내용,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주제문과 관련된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야? 감정이 필수적이라는 걸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 감정을 위한 뭔가 한 자리를, 감정이 있을 만한 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칸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칸트는 결국 감정보다는, 그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이성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가 아주 가장 적합하겠죠. 자, 칸트의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성이라는 것은 탈라스,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률을, 도덕적 법률을, 법칙을, 도덕 법칙을 따른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성이 우리에게 우리는 도덕률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도덕률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의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acting from moral law 하면은 도덕률을 따라서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도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이런 얘기야. 무엇으로 시작돼? 즉 법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존중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서 논리적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법의 존중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의 존중은, 위치는 앞에 있는 법의 존중이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얘기야?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위치는 앞문장 전체에 받는 거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되냐면 recognize the dignity of each person,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뭐로서?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바로 인간을 가리키는 거죠.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성적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률을 따르도록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덕을 따르는 것은 이성 때문이다. 이런 논리적 관계야. 하지만 이런 얘기지. 도덕률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법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으로 구성돼서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으로서 사람 다칠까봐 30km 이상을 못 달리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법에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은 결국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30km 이상 달리지 않고 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서행을 하도록 우리가 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법을 존중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한 존중에 의해서, 법에 대한 존중은 결국 사람에 의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 법이 왜 생겨? 법은 인간을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생긴 거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는, 그러면 법을 우리가 존중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사람의 존중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러한 정서와 또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을 지배하는,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의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in addition to respect, 따라서 이러한 법에 대한 존중, 다시 말하면 법에 대한 존중은 결국 사람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러한 존중 이외에도 칸트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도덕적 판단은 무엇에 의해서 수반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무엇에 의해 수반되다, 이런 뜻이야.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수반된다.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수반된다. 전부 다 이모션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도덕적 판단은 이성에 의해서 수반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수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to는 가주어고 to가 진주어야. to야를, 자,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철학자야? Who does not think, 그 대시 빠져 있어, 접속사 that. 감정이라는 것이 도덕에서 중요하다라는 것. 자, 감정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모든 철학은 그 서양 철학에서의 거의 모든 윤리 이론은 감정이 도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첫 문장과 이 글이 주제문이 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 점정의 벗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여러 가지 감정이 도덕의 필수적이다 이러한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그 감정이 도덕의 필수적이다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덕 심리에 있어서 감정이 있을 만한 자리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 칸트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칸트는 어떤 사람에서 굉장히 도덕은 이성적 판단에 어떤 의존한다는 얘기죠. 감정보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 판단을 도덕에 있어서 중요시 여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소재는 그리스 철학이 여기 보면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 철학의 rise는 그 부흥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성공 그죠? 그 다음에 발현 이렇게 생겨난 걸 뜻함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그리스 문화에서는 종교가 이게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리스의 철학이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 글인데 그리스 철학 발흥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흥 또는 발현 또 뭐 발흥 뭐 이 정도로 발생해도 되겠죠. 생겨나는 거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가 서사적 형태의 시나 문학 작품에서 표현도 되고 또 그 속에서 표현된 신들이 숭배할 만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숭배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또 표현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생각이 깊은 사려 깊은 사람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종교와 신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리스의 종교와 신화라는 게 뭐야? 결국 종교라는 것이 다 숭배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가 과연 있나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존의 종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깊은 철학적 성찰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흥하고 발현되고 발흥되고 또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 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one factor, 자, 대시죠. 자,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partially, 부분적으로 이런 얘기야. in part, 이런 개념이지. 자, 부분적으로. may explain the rise of philosophy among Greek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자, rise, 요거는 학교에서 빈칸 채우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글에서는 철학의 어떤 발전이나 발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rise. 흥망성쇠에서 흥하는 걸 우리가 rise라고 해. rise and fall에서. 자,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 철학의 어떤 발전을, 발흥을, 철학이 이렇게 부활되고 발흥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어디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야. 라인, 어디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죠. 특별한 특징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 그리스 철학과, 종교와 그리스 신화의 그러한 특별한 특수성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haracteristics 하면 특징이 되겠어요. 자, in Greek culture, 그리스 문화에서는 just as 뭐뭐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얘기지. 인도나 중국의 경우에서처럼 그리스 문화에서는 종교와 신은 존재했었다. long before philosophy 하면 철학이 생겨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long before는 뭐뭐하기 훨씬 전에 이런 얘기야. 철학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 이미 종교와 시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도 존재했었냐면 recognizable, 아주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활동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시는 철학 이전에 이미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교육받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observe, 흡수하다, 받아들이는 거야. 종교를 받아들였다. Not only, but also가 되겠어요. 자, through cultic worship. cultic은 어떤 의식적인, 예식적인, 뭐, 숭배의 이런 개념이니까, 종교의식적인 숭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얘기야. 종교의식적인 숭배 행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Mary, epic poem. epic은 서사적인 이런 뜻이죠. 서사적인 시죠. 웅대한 시야. 자, 호머의 서사식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in tragedy, 비극 작품이죠? of such playwright, 희극 작가들이야. 자, 아시카일러스 하면 이 철학자와 소포클레스, 그죠? 이러한 철학자와 같은 such A as B야. B와 같은 A가 되겠지. 자, 아시카일러스와 소포클레스와 같은 그러한 희극 작가들의 비극 작품에서도 이런 얘기야. 종교를 받아들였다, 흡수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문학 작품과 어떤 의식적인, 재래적인 그런 형태의 의식적인 종교 예배 활동과 숭배 활동을 통해서 호머의 서사적인 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철학자와 같은 그러한 이러한 작가들과 같은 희극 작가들의 비극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종교를 흡수했다,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서사적 형태의 작품이나 시나 이런 곳에서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의 종교는 as 뭐뭐처럼 as 다음에 it was가 생략된 거야. 여기서 it는 바로 그리스의 종교를 받는 거야. In the poetic form 하면 시적인 형태로서 제시되어진 것처럼 이러냐. 그리스의 종교는 embody 하면 구현하다 이런 뜻이죠.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또는 포함하다 이런 뜻이 있어. 여기서는 포함하다가 더 좋겠어. 많은 긴장을 포함하고 있었고 갈등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긴장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때때로는 seem to present outright contradiction. contradiction은 모순이란 뜻이고 또는 반박 이런 뜻도 되고 outright는 노골적인 이런 뜻이죠. 명백한, 노골적인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명백한 모순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의 종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시적인 형태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그리스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갈등을, 텐션, 긴장감의 갈등을 포함하고 있었고 때때로는 명백한 모순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종교라는 게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신들이 또한 제시되었다, 보여졌다, 비춰졌다 하는 이야. 뭐뭐로서 비도덕적이고 고귀한, 그죠? 비도덕적이 아니구나. 임모럴인 줄 알았네. 모털은 죽어야 될 운명이니까 임모털은 불멸의 이런 뜻이야. 불멸의, 선생님은 모럴로 봤어. 자, 불멸의 또 고귀한 존재로서, 아주 굉장한 존재로서 제시되어지기도, 비춰지기도 했다. 따라서 to be worshipped,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야. 수동태가 돼야 돼. 이 신이 숭배되어지는 대상이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이 뒤집어져. 이 신들은, 대의는 신들이야. 신들은 또한 묘사되었다. be described as야. 뭐뭐로 engage in 하면 뭐뭇에 종사하다, 참여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행위를 하다 이런 뜻이야.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묘사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야. 어떤 행위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far from은 never의 뜻을 갖죠. 뭐뭐로부터 먼 또는 결코 뭐뭐 아닌. 여기서는 자, 존경받을 만한, 그죠?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이 굉장히 존경받지 못할 만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 굉장히 사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즉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그리스의 종교는 left는 오형식 동사야. Many question about nature regard their relation to the world. 여기까지가 전체 목적어고 unanswered, 목적이 보인 전형적인 leave가 갖고 있는 오형식 문장이죠. 자, leave A, B 하면 오형식으로 쓰면 목적어, 목적이 보야. 그래서 A를 B한 상태로
남겨놓다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문점, 무엇에 관하여 자, 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건 본질이라고 하자. 본질과 그 다음에 그 신들의 관계죠. 무엇과의 관계야? 세상과의 관계. relation to야. 뭐뭐의 관계. 신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그죠? 질문들을 unanswered, 대답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철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요거 빈칸 채우기 조심하고 학교 내신에서. 자, 요거 빈칸 채우기 조심해라. 학교 내신에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무엇에 기여했어? 그로서 성장에. 철학적인 리플렉션, 성찰이 되겠죠. 자, 곰곰이 고민하고 그러는 거야. 철학적인 성찰의 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자, 확실하게 from earliest period, 초기 시기로부터 우리는 C죠. C 바라보는 거야.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지각동사 다음에 자, 지각동사, 목적어, 이것이 목적격 보호가 되겠지. 목적격 보호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것이. 그 다음에 handed down은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는 which were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which are가 되겠지. 여기 다 현재로 표현되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그 다음에 바로잡는 거죠. 무엇을? 종교적인 전통에 의문을 품고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보게 된다. 자, 그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handed down to니까 누구에게 전달되어진,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전수되어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한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걸 바로잡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행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은 잘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보면 독특한 특징이야, 그리스 신화에. 자, 그 다음에 이건 묘사란 뜻이야. 묘사. 자, 그 다음에 아카데믹 트래디션, 학문적 전통이 되겠죠. 너초는 육성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육성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야. 그리스 철학자들을 육성한, 그죠? 그러한 학문적인 전통.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라는 뜻이고, 그 철학적 여정의 어떤 본질이라는 얘기고, 5번은 뭐야? 자, the God, 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이런 얘기야. 그죠? 무엇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스 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됐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는 종교가 여러 가지 형태의 신화, 문학작품, 서사적 형태의 작품 속에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묘사된 신들의 모습이 뭔가 좀 탐탁치가 않아. 신뢰할 만하지 못해 숭배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지다 보니까 그리스의 그러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기존의 종교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고 깊은 철학적 성찰을 하면서 그리스의 철학이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영상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본인의 실력으로 해석을 해봐야지만 실력을 늘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그리고 한 줄 한 줄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입시를 얼마 안 두는 고3 학생들 또 재수생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